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우리 증시 보기 전에 지금 미국의 야간 선물 어떤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나스닥 미국 야간 선물이 2.62% 마이너스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휴장이어서 제한적인 힌트 가운데서 게다가 또 이 러시아 쪽의 뉴스도 미국 증시가 만약에 정규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장 마치고 나온 뭐 그 정도의 소식, 그 정도의 시간이 될 텐데요. 지금 야간 선물에서 힌트를 찾아보자면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3대 지수가 나란히 2% 안팎의 마이너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어서요. 우리 증시 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양시장은 나란히 1% 중후반대의 하락폭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힘들게 출발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고를 대비 1.42% 하락하면서 2,704.63포인트 정도 선에서 현재 예상 지수 나오고 있습니다. 2,700선 테스트 다시 들어가고요. 오늘 하루 만에 개파락 40포인트 정도 개파락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어제장에서 20일 이평선 종가 기준으로 좀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금 여기에서 또 2,700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하지만 요즘에 장 초반보다 후반이 더 좋아서 양봉 만드는 날들이 꽤 있었잖아요. 이 부분도 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현재 밀립니다. 1.8% 정도 마이너스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868.31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면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밀려 내려가면서 다시 5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인데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하락 출발할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군들이 한 2,000개 넘는 종목군들이 하락 출발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 증시 개장 전에 나왔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진입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런 뉴스가 또 전반적으로 시장을 압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정적 리스크, 전운 이런 키워드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만 시장에서 상승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자재 쪽입니다. 가장 민감한 반응은 천연가스 쪽으로 나오고요. 국제 유가 쪽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뭐 곡물이라든지 물류도 있고요. 방산도 있습니다. 점점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아지는데 이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만 현재 플러스권이 잡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GS입니다. 오늘장에서 20% 정도 급등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이렇게 되면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쓰게 됩니다. GSE 가장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종목은 2월 한 달 동안에만 주가가 거의 60% 가깝게 올랐습니다. 대성에너지도 그 뒤를 따라가죠. 대성에너지 11%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너지 쪽 조금 더 보겠습니다. SH에너지화학 이 종목도 어제 16%의 급등에 오늘장 10%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정유 쪽으로 가보시면은 중앙에너비스 8% 정도, 한국석유도 7%가량의 플러스권, 그리고 흥구석유도 한 5% 정도 플러스권으로 동시효과 상황 집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방산 섹터가 오늘장에서 꽤나 강하게 동반으로 갭상승 출발 예고되고 있는데요. 빅텍하고 스페코 그리고 퍼스텍 한일단조 이런 종목군들이 5에서 8% 정도의 갭상승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미래생명자원 보겠습니다. 곡물과 관련된 이 종목은 약 8% 정도 플러스권 집계되고 있고요. 팜스토리 보겠습니다. 팜스토리도 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장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흐름, 출발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2월 22일 화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주요 일정들을 쭉 보니까요. 이번 주 그리고 오늘은 특이할 건 없는데 우리 증시 마치고 나서 오늘 밤 미국에서는 연은 총재들의 이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통화 기조와 관련된 연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좀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뭐니 해도 우리 증시 진행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서방 국가들에서 어떤 뉴스 나오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양쪽 지수 출발하니까요. 흐름 보겠습니다. 본장 시작해도 힘을 낼 줄을 모릅니다. 거의 동시효과 구간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입니다.
2700선 이탈이 바로 나오네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99포인트, 2698포인트 이 정도 수준 보여주면서 1.64%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밀립니다. 1.85% 하락하면서 867.87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상 고르게 좀 낙폭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두 다 5일 이동평균선을 재차 이탈했습니다. 지난주 후반과 이번 주 초반까지 뭔가 좀 반등을 해보려나 싶었는데요. 그 노력들, 그런 흐름들이 무색하게 오늘장 하루 만에 다시금 그동안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고 있는 다소 좀 안타까운 오늘 아침 분위기입니다. 양시장 나란히 0.7%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야간 선물 체크해드린 것처럼 현재는 2% 안팎의 낙폭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쪽 선물 시장, 원자재 쪽 뭐 이쪽 다 체크를 해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긴 하는데 뭐 급등, 폭등까지는 아니네요. 네. 종목군의 원자재는 또 어떻게 반영되는지 잠시 후에 챙겨보겠습니다. 수급주차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거래소와 코스닥이 정반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황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444억 원 매도 우위 출발하면서 3거래일 연속해서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29억 원의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쪽에서 380억 정도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삽니다. 외국인 17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개인이 하지만 또 157억 원 정도 꽤나 많이 팔고 있는데요. 기관이 아직은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시장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로 출발하네요. 다음은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거래소에서는 차익 거래는 90억 순매수, 비차익 거래 360억 순매도. 그래서 이 매도의 힘이 조금 더 강하고요. 272억 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래소 물량 출회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도 아침에는 비차익 거래 매수 우위였는데요. 오늘도 비차익 거래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외국인 매수 규모하고 거의 엇비슷한 걸로 봐서 외국인 비차익 거래 프로그램을 활용한 매수가 장 초반에 좀 유입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는 코스닥은 비차익 거래 중심 프로그램 170억 정도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장 전체적으로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가운데서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전기전자 하나의 섹터가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강하지는 않고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좀 힘든 출발이고요. 가장 크게는 보험 섹터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들은 그동안에 금리 인상 기조의 수혜주 이런 분석을 받으면서 상당히 좀 주목받았었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업종 지수가 꽤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보험업종 2.3%대 밀려 내려가는 모습 나타냅니다. 의료정밀과 전기전자 그리고 제조, 화학, 서비스업 순으로 고르게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 섹터가 전기전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기가스입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전기가스마저도 하락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승 섹터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그나마 뭐 전기가스, 통신가스, 유틸리티 쪽 방어적인 성격의 섹터들 그리고 운수창고 쪽 이쪽이 덜 밀리긴 하는데 덜 밀린다고 해도 업종 지수가 뭐 1% 가깝게 하락이니까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많이 눌려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마찬가지로 하락세,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발이 어제랑 굉장히 비슷하네요. 마감도 비슷할까요? 그럼 낙폭이 좀 많이 될까요? 기대를 좀 해보는데요.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1위부터 10위가 고르게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73,000원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8% 하락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1%대 조정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대고요. 지금 가장 많이 밀리는 쪽 네이버나 LG화학, 현대차 정도 되는데 여기도 뭐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2% 넘게 밀리는 종목이 톱10 가운데서는 이렇게 세 종목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2% 정도까지 낙폭을 좀 키우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소 좀 눌려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비슷합니다. 1위부터 10위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낙폭 한쪽으로의 기울어짐 없습니다. 급락이 없고요. 2% 안팎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밀리는 쪽이 HLB인데 2.12% 밀리면서 3만 원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뭐 급락은 아니죠. 2% 정도의 제한적인 하락인데 톱10이 다 요 정도 수준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시장 분위기를 따라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도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은 2,000개가 넘어가고요. 상승 종목은 200개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많은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분의 10, 거의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승과 하락 종목 좀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 와중에 상한가 종목이 있습니다. 어제도 맘스터치가 이 자발적인 상폐하면서 공개 매수 이슈 개별 뉴스였죠. 그래서 좀 분위기가 좋았다면 알파홀딩스가 오늘 개별 뉴스를 안고 바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파홀딩스는 어떤 뉴스냐면요. 이 회사가 한송네오텍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2차전지 사업 진출을 목적으로 한다는데요. 그래서 알파홀딩스 바로 호재로 인식하고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피인수되는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도 20%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현재 주가 흐름만으로 봤을 때는 윈윈으로 해석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개별 뉴스로 인해서 시장 분위기를 이겨내는 종목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GSE 보겠습니다. 신고가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에서 현재 GSE 15% 급등하고 있고요. 5,6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 5,820원 터치하면서 신고가 쓰는 모습 상당히 좀 강한 탄력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성에너지도 8%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천연가스 가격도 보겠습니다. 천연가스 이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이 시간에 상승 탄력이 좀 더 강했거든요. 지금 4월물 천연가스 선물로 봐드리면은 0.8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WTI 금속 쪽 천연가스 다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급등까지는 아니고요. 상승부를 전반적으로 켜고 있는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자재 시장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증시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응이 조금 더 민감하게 그리고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천연가스 봤으니까 이제 국제 유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제 유가 관련된 종목은 중앙에너비스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구석유도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워낙에 좀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현재는 약간은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곡물 관련된 종목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이 오히려 본장 시작하니까 이 종목의 탄력이 좋네요. 12% 정도의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팜스토리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한 4%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물가는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많이는 안 움직이는데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현재 시세로는 곡물 쪽에 강세 움직임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주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일단조가 현재는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스페코라든지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 원자재 움직일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가장 눈에 띄는 게요. 애플카 모멘텀이 틈새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관심 가져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애플이 자율주행 모듈 패키지 개발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주 반도체 패키지 테스트 업체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어떤 업체인지 이렇게 콕 집어 언급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NSN 보겠습니다. 현재는 22%대 급등 나오고 있고요. 이 종목이 시장 흔들릴 때도 벌써 닷새 연속해서 상승을 하는데 차트 보면 거의 꺾어주는 듯이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래도 좀 실리고 있고요. 시총이 7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20억 넘게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NSN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율주행하면은 인포뱅크가 바로 좀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 인포뱅크도 8% 정도의 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이 애플카 관련된 종목군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모그린텍 5%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우산업 쪽 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이런 종목군들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하게 외치는 것처럼 이렇게 틈새 시장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DTR 오토모티브도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 또 선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는 꾸준히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한국전자홀딩스 호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으면서 고스란히 현재 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전자홀딩스는 지난해 매출이 50%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14% 정도의 상승 탄력인데 장 초반에 한 23% 정도 올랐다가 윗꼬리가 좀 달린다는 점, 오를 때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확인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면 두 분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먼저 최현재 전문가님.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요.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 아까 세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세경 하이테크가 제일 강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제 호실적을 역시 발표했죠. 지금 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파인테크닉스가 지금 약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KH바텍은 지금 보합권입니다. 지금 역시 뭐 글로벌 폴더블 폰 시장이 뭐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기존의 핸드폰 부품 관련주보다는 이쪽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이 세 종목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오늘 추천을 드렸는데 이렇게 요즘 차트를 잠시 한번 보시면은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조하게 좀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박스권 상단의 돌파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4,350원 작년 9월 6일 고점을 조만간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오늘도 지금 시장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출발했지만 지금 보합권으로 지금 돌려놓고 지금 플러스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수혜가 고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한 2024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된 종목분들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시장 어수선해도 봐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어떤 쪽부터 보세요? 네. 어제부터 이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섹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HMM을 필두로 한 해운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지금 이제 그 물동량이나 이제 운임지수가 계속해서 이번 1분기까지는 상회할 걸로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1분기까지는 실적이 상회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이제 심리가 시장에 오늘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정장에도 불구하고 HM을 필두로 해서 이제 흥하해운이나 대운해운 등 이제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해운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CBDC 관련주들 이제 KCT를 필두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인데 오늘도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K사인이라든지 대장으로 움직이는 KCT 오늘 빠르면은 이제 오늘 흐름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한번 볼까요? 지금 테스나가 두산에 피인수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두산이 신사업으로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네요. 네, 그래서 테스나 주가가 장 초반에 한 5% 정도 오르는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은 한 2% 정도 탄력이 둔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 대비로는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주사 두산은 한 2%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 테스나랑 성격이 비슷한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관련된 종목군들 흐름 좀 보시면은요. 네페스가 현재는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B하이텍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DB하이텍은 밀리네요. 네, 비슷한 종목군들 내에서도 일단 주가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데 테스나가 두산에 피인수되는 것, 이것이 어떤 업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인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봐주세요. 네, 최현주 전문가님. 예, 오늘 지금 테스나가 두산에 피인수된다는 소식이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한 2% 정도, 약 3%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인수 기업인 두산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 뭐 전체적인 뭐 자금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네페스아크 지금 오늘 한 2% 정도 상승하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뭐 테스라가 지금 두산에 인수된다고 해서 기존의 뭐 반도체 후공정 비메모리 쪽 이쪽에 뭐 다른 업체들이 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두산에 좀 개별적으로 좀 보고 싶고요. 두산은 앞으로 성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수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두산 같은 경우에 오늘 두산 지주회사가 뭐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는 뭐 자금 부담 뭐 좀 이런 거가 뭐 긍정적으로 좀 잡혀가면 분위기가 잡혀가면은 뭐 어느 정도 뭐 크게 뭐 부담이 없지 않는 이상은 좀 두산도 계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두산이 지금 IT나 반도체 쪽에 계열사가 없지 없죠. 않나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두산은 늘 이렇게 인수합병을 통해서 체제를 확확 바꿔왔었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볼 일입니다. 다음은 애플카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확실히 좀 핫합니다. 인포뱅크를 비롯한 이 자율주행 그리고 또 애플카 모멘텀 많은 종목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NSN이 역시나 지금까지도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지속될지 아니면 오늘 반짝 호재로 해석을 할지 전반적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영규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일단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당히 이제 모멘텀이 뛰어나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뛰어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카에서 이제 자율주행 모듈,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개발을 국내에 이제 맡기겠다라고 하는 소식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의 조정이 그동안에 이제 워낙에 컸기 때문에 조정이 크게 나왔던 종목군이지 더욱더 이제 앞으로 올라가지 않을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당장의 실적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일 모멘텀을 보면은 충분히 더 좋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인포뱅크를 이제 필두로 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이제서야 좀 고개를 돌려주는 모습들이 강한 모습이에요. 때문에 충분히 좀 추가적인 이런 상승을 노리고 접근할 만한 섹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워낙에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에너지 이쪽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조금 좀 같은 투자 아이디어지만 영향받는 다른 종목군들 방산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방산주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렇게 전운이 감돌고 지금 뭐 전체적으로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 섹터가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물음표가 달리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될지 오늘장의 강세는 어떻게 활용할지 알려주세요. 최원주 전문가님.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죠. 뭐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바로 실적으로 뭐 연결되는 거는 저도 의문이 남고요. 지금 오늘 빅텍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스페커도 지금 한 2% 중반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 정도 약세를 기록하고 있어가지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일어나는 모습인데, 뭐 지금 저는 이쪽으로 좀 접근하는 거는 뭐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시세는 저는 생각만큼 뭐 천연가스나 그다음에 뭐 곡물이나 뭐 유가 이것만큼은 강하지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어가지고 좀 일단은 저는 박스권 지금 빅텍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고점이 지금 한 7,000원 정도였는데 그 부분에는 다시 한번 터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 터치하시게 되면은 거기서 상황 봐가지고 물량을 줄이시든지 정리하시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방산주에 대한 의견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즘 들어서 심심치 않게 자사주 취득하겠다, 뭐 소각하겠다, 매입하겠다 이런 뉴스들을 좀 접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그랬고요. 이번엔 메리츠입니다. 메리츠 그룹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좀 자주 내놓죠. 그래서 꽤나 투자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메리츠 금융하고 화재, 자사주 1,000억 매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가 7% 정도의 강한 상승이고요. 메리츠 화재도 8%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시세일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더 보유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김영일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일단은 이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한 이유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자사주 매입을 이제 진행한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좀 워낙에 이제 빠져 있었고, 게다가 이제 뭐 증권 쪽에서는 또 업황 자체가 또 최근에 워낙에 이제 부진하죠. 이제 지금 최근에 투자자들이 정말 뭐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부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한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제 메리츠 오면서 진행한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로 이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에 대한 어떠한 행동, 어떤 뭐 회사의 어떤 좀 부양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추가적으로 보여줬을 때, 이게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지켜볼 만한 이슈가 있겠구나 이제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은 그냥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만한 이슈로 판단을 하셔서 지금 이 종목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조금 더 이제 좋은 옥석을 좀 가려놓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 섹터 보겠습니다. 어제 상당히 뜨거웠던 섹터가 이 엔터 쪽이었죠. 오늘은 어제만큼은 아니지만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JYP 어제 7%나 올랐습니다. 오늘장 1.5% 정도 추가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일정상으로 올해는 이 신인 걸그룹 대전이 있을 거다. 상당히 좀 엔터 산업계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엔믹스라고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치 다음으로 내놓는 신인 걸그룹 오늘 데뷔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상당히 좀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YG 엔터나 SM도 안 밀립니다. 현재 강보합권, 보합 뭐 그 정도에서 시장 분위기를 확실히 좀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도 1.4%나 오르네요. 엔터 괜찮고요. CJ SM입니다. SM CNC도 한 3.7% 정도의 오름세, 키스트도 1.6% 정도의 오름세, 디어유 보겠습니다. 디어유가 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엔터 섹터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현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엔터 섹터도 결국엔 리오프닝 수혜주죠. 뭐 지금 미뤄졌던 공연이 오프라인 공연이 지금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수혜인데요. 요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느 날은 항공이나 뭐 여행 섹터가 강하고 어느 날은 카지노 이런 쪽이 강하고 어느 날은 뭐 이 엔터 쪽이 강하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엔터 쪽이 좀 더 강했는데 오늘은 카지노주는 좀 쉬어가는 반면에 오늘 엔터주는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키스트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2% 상승하고 있고 SM이 지금 한 강보합, 하이브가 지금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YG 같은 경우가 지금 약보합, JYP는 지금 한 2% 정도, 1.1% 중반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차트 모습을 봐도 지금 한번 JYP 한번 차트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JYP 차트 모습 괜찮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SM도 뭐 비슷한 차트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모습인데 저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어가지고 역시 뭐 엔터주들도 같이 시장에 같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당분간은 좀 나름대로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이 보험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의 보수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화재나 뭐 DB손해보험 이런 손해보험 업체들이 올해 수익성이 좀 악화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업황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한 건데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니까 시간 되실 때 보험업종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입니다. 현재는 6.4% 정도 하락하면서 거의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네요. 네, 직전 저점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만 원권 하회합니다. 19만 7,500원에서 삼성화재 주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콕 집어 말씀드린 이유가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내에서 가장 낙폭이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보험 업종 지수도 전체적인 업종 가운데서 가장 부진합니다. 2% 넘는 업종 지수의 하락을 보여주면서 DB손해보험도 3%대, 뭐 한화손해보험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특히나 손보사 위주로 낙폭이 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 섹터 한때는 금리 인상기의 수혜주다.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보신 분들 계셨을 텐데 금리 인상기의 수혜주지만 또 실적이 별로 안 좋고 업황이 별로 안 좋다면은 여기서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김영일 전문가님이 좀 도와주시죠. 네, 일단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은 굳이 이제 접근할 만한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죠. 이제 이 배당 정책이 이제 좀 일관성이 없이 이번에 좀 좋지 않게 좀 배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 정책이 좀 일관적이지 않다 좀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업황도 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 올해 이제 이 실적에 대해서도 작년에는 잘 나왔지만 올해는 조금 의무성이 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삼성화재가 좀 가장 큰 이제 하락을 보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주요 골자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대응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 보험 업종보다는 이제 조금 더 단기적으로 시장이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하락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 도움이 이제 좋은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이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호실적 발표한 소형주들 있잖아요. 한국전자홀딩스라든지 디젠스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꾸준히 좀 오름세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적 믿고 계속 가져가 봐도 되는 것인지 최원주 전문가님이 팁을 좀 주세요. 네, 요즘에는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은 뭐 실적이 반영되는 게 나중에 반영되는 수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주가가 만약에 하단부에 위치했을 때 만약에 좋은 실적이 발표하면은 주가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주가 상단부에서 좋은 실적 발표하더라도 주가는 뭐 또 못 가는 모습 반대로 뭐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실적을 가지고 주가에 좀 접근하실 때 만약에 좋은 실적이 나왔으면은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 굉장히 뭐 한국전자홀딩스 예를 들면은 한 1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절대 쫓아서 하지는 마시고요. 추가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 받을 때 뭐 사보시면은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 초반의 종목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초반에 겁을 많이 먹어서 출발선을 만들어서 그런지 약간의 낙폭이 만회되고 있는데 9시, 10시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요즘 들어서 이 시간대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1.45% 하락이고요. 그래도 2,700선 위로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1% 정도 하락세 보여주면서 874선 구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런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1,200원 선을 안 뚫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1,192원 선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많이는 안 오릅니다. 한 3원 정도 오르네요. 아스텔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환율이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동안 1,200원 선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1,190원 초반선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위험선호 회피 심리가 다시 고조되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그랬지만 환율의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환율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심리도 여전히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3원 40전 상승한 1,195원 50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위험선호 회피 심리에 나흘 만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밤에 글로벌 달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 속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강세 폭도 제한적이었는데요.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 인덱스는 전장 대비 0.07포인트 상승한 96.11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뭐 그 영향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위험선호 회피 심리가 다소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준 그런 뉴욕 증시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197원에 추정 호가됐는데요.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가 플러스 85전인 점을 감안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192원 10전보다는 약 4원 5전 정도 상승한 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 소식에 위험 회피 심리는 고조가 됐습니다. 따라서 위험 회피 심리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환율은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그랬지만 장 초반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국내 증시가 오장 들어서 낙폭을 만회하면서 환율도 오히려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장중 국내 증시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환율의 추가 상승 여부 혹은 반락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원달러 환율도 지금을 많이 벗어나지는 않겠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진다면 환율은 1,190원 초반대에서 1,190원 후반대까지의 거래 범위를 형성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추가 상승 여부보다는 오히려 상승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 환율 밴드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1,193원에서 1,199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190원 중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정적 리스크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90원대에서의 흐름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이네요. 지금까지 환율 동향 알아봤습니다.